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 심는 의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모든 모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하면서 이제 모발이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호 변호사라고 하고요. 송도의 노바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 운영 중이고 유튜브 이동호 변호사 TV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흑자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흑자 헬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 변호사 트레이너 대결이라고 해서 수입부터 얘기해 볼까요? 의사 선생님 먼저 본인 수입 말고 그냥 일단은 일반적인 의사들. 뭐 사실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본인 사업을 하는 거랑 내가 이제 고용되어서 일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겠죠. 의사도 어떤 일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일단은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제일 못 버는 의사가 한 달에 한 500 정도 벌 거예요. 아주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일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 의사인 걸 감안하면 뭐 그렇긴 하네요. 평균적으로 봐서는 연봉으로 따지면 그래도 전문의하고 뭐 너무 특수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2.5억 이상은 하지 않나. 그 정도부터 사실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저희도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약간 공무원처럼 다닌다. 그러면 진짜 공무원 월급을 받는 거죠. 300만 원. 비교하자면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일하는 의사 보건소, 선생님처럼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 차의 페이죠. 의사로 치면 어서 변호사거든요. 하면 세후 500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500에서 600 사이로 시작을 하고 물론 대형 로펌은 한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00, 600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차 올 때마다 한 50에서 70 사이로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로서 소속으로 할 때는 서초동이나 뭐 강남 쪽에서 소속하면 한 세후 800까지는 상승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기가 사건을 가져오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배당해 주거든요. 그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강고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헬스 트레이너를 시작하던 시기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견습 트레이너로 들어가면은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월급이요? 월급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다행히 근데 안 떼고 그냥 20 그냥 주긴 해요. 3.3%도 안 떼고. 우리 때는 그래서 견습이 원래 처음에는 한 6개월씩 막 이랬는데 애들이 도망가.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래서 견습 기간이 점점 줄어서 일주일 정도 팀장 트레이너한테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배우고 일주일 뒤부터 이제 바로 PT 수업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첫 달 월급은 뭐 2, 30 혹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PT를 함으로써 이제 PT 비용의 30% 정도를 보통 먹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예전에 흑자일스님이 얘기하셨던 그 노가다 쪽 뭐 용접 이런 일 하실 때 일당보다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견습 트레이너 할 때 다행인 게 60으로 시작을 했어요. 업계 60. 평균의 3배면은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은 건데. 근데 하루에 2번 출근해야 돼. 아침에 아, 한 번, 두 배로. 저녁에 한 번. 최저임금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로 해서 괜찮은 건가? 다 걸리죠. 거의 뭐 염전 노예 뭐 이런 게 많은데 약간 아이언 노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추는 한 5배 정도 대우를 받는 거네요. 문추는 본인 경력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봐야죠. 60으로 생활할 수가 있나? 닭가슴살하고 보충제를 사 먹고 나서 월세 내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보충제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밖에 못 사 먹어요. 뭐 BCA, 글루타민, 뭐 부스터 이런 건 아예 못 먹고 정말로 후로틴하고 닭가슴살 딱 2개만 사 먹으면 한 달에 한 30, 30 나오니까 이제 교통비는 필요 없어요. 뛰어댕기면 돼. 몸이 건강하니까.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어디에 빠져드냐면 숙식 제공에 좀 빠져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숙식을 누가 제공해 줄 것 같아요? 스텝 사장님? 사장님이 보통 숙식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회원분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여성분이 숙식 제공을 해주실 때가 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왜냐하면 힘드니까. 보통은 숙식 제공하면은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조식을 제공해 주시는 좀 그런 차이가 있네요. 밥은 보통 근데 잘 먹여요. 11시에 이제 헬스장 마감을 치고 11시 반 정도에 숙식 제공되는 회원님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가면은 밥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물론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진 않고 뭘 해야지 밥을 주긴 하는데 후불제네요.
그렇죠. 30분 정도 이제 품삯을 좀 치르고. 근데 이것도 예전에 그런 어두운 일을 하는 여성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화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을 약간 험담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이 일이 너무 좋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 팁을 많이 받으면 내가 원래 정찰가가 내가 10만 원인데 너 수고했다고 15만 원 주고 너 진짜 최고였다고 20만 원 주고 이 맛에 한다. 그래서 요즘에 기술을 더 갈고 닦고 있다. 집에서 멀티미디어 교육도 하고 그 배운 거 바로 가서 실습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얘는 프로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알던 트레이너 중에서 정말 프로답게 그런 숙식 제공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용돈도 좀 받고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11시에 마감 치고 나서 숙식 제공되는 대로 가면은 뭘 해야 될지 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뭐야? 왜 굳이 걔를 숙식 제공을 해주겠어? 몸이잖아요. 얘가 마감할 때 펌핑을 하고 집에 가. 프로다. 프로야 얘는. 그 상태로 일을 치르면은 아주 만족스러워 하신다고. 트레이너 어린 시절 때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응어리가 좀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이제 보통 좀 자리를 잡으면은 그래도 한 월 500 정도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역으로 뭐 회원분들 중에서 이분한테 뭘 좀 제공해드리고 싶다 하는 분을 얘기를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해주지, 밥 사주지, 잠잘 때 제공해주지, 본인이 돈을 계속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걔랑 데이트 다녀야 되니까 차 사지.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30대 중반 돼도 거지 새끼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빼미가 우리나라에 창궐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좀 나이가 있고 여유가 있는 여성분의 돈이 결국 트레이너를 거쳐서 젊고 예쁜 여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빼미가 안 돼? 낙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화가 확 나지. 트레이너는 부의 재분배 중개사인 거예요. 중간에. 어릴 때는 몸 관리가 좀 돼요. 나이도 어리고 누나하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누나 격일로 월수금 딱 단도리를 한다든지. 근데 자기가 대장질을 할 때는 본인이 원하던 여성분이다 보니까 이 새끼가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중분할 3중분할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 새끼가 근육이 계속 빠져. 그러면 얘는 결국 30대 중반에 돈도 없고 근육도 빠진 채 능력 없는 트레이너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후반에 좀 좋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태가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삶이긴 하네요. 논란이 되진 않나요? 국장님이 트레이너 비하 이런 것처럼. 이게 왜 무슨 근데- 트레이너 비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이걸 얘기를 했어야 돼. GPT 그 쓸데없이 헬스장 비용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야 헬스장 지금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하고 있는데 뭘 헬스장 비용이 비싸 이런 얘기를 해야지. 현실적인 얘기를. 만약에 나를 불렀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헬스 트레이너 공무원을 좀 만들어 달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헬스 트레이너를 국가 공인으로 공무원을 이렇게 좀 뽑아. 이거 자격을 좀 높게 보고 이 사람들을 뭐 각 지역에 어느 헬스장 월요일, 어느 헬스장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일반 회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그냥 이렇게 강습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PT 받지 않는 사람들도 운동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는 좀 참신하잖아요, 사실. 저는 갔으면 바로 어깨왕 윤석열 대통령님 3대 몇 한번 한 다음에 그 약간 패러디 영상 같은 거 있잖아. 그 황제 헬스 해가지고 대통령 아닌 새끼들이 황제 헬스를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딱 보좌관들이 옆에서 원판 딱딱 끼고 손 이렇게 하면 랩 타타타딱 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벤치 한번 딱 밀고 나면 옆에서 나이스 샷. 이거 약간 패러디로 올려봐봐. 뒤지지. 이거 지지율 바로 하루에 1% 올라갑니다. 이거는. 예전에 윤 대통령님 만난 적 있거든요. 좀 정치적인 얘기는 좀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네, 저는 아무 불편하네요. 말도 안 저는.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추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저도 3대 운동에 관심이 많은데요. 농사를 지을 때 튼튼한 하체, 스쿼트, 풀 스쿼트. 저도 감옥에서 근데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트레이너로 최고 수입을 찍는 분들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철순이 형님이 모든 걸 다 바꿔놔 버렸어요. 옛날에 헬스 트레이너를 해서 연봉 1억을 찍은 최초의 사람이 아마도 아놀드 홍님하고 그 트레이너 JP인가 JK인가 그분인 것 같은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분들 트레이닝을 해주면서 좀 회당 단가가 좀 높게 많이 내시는 분들은 뭐 50만 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1회당. 그걸로 이제 몸값을 올렸는데 사실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연예인이 만약에 돈을 많이 내고 내가 이 사람한테 트레이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실력도 물론 있겠지만 본인이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내는 분들을 많이 유치하는 건 불가능하죠.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VIP 고객 정도는 한 2명 정도가 제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차피 큰 돈 못 벌어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PT를 하루에 10개 이상씩 한 달에 29일씩 계속 돌려. 그럼 이러면 얘도 이제 억대 가능하겠죠. 요거는 이제 큰 돈은 못 돼. 근데 철순이 형님이 쇼 비즈니스 보디빌딩 시대를 열었죠. 그래서 음악 틀고 가슴 흔들면서 오네가이머스 메짜 카이 오네가이머스 이걸 해가지고 3분 춤추시고 막 3천만 원 받고 헤드뱅잉 돌고 3천만 원 받고 요거 보고 해외에서도 오 이런 게 있어? 한국인들만 이런 걸 즐겨? 이래서 이제 중국, 인도, 동남아 이런 데에서도 철순이 형님이 초대가 돼가지고 비행기 표값 주고 와서 공연 한번 하는데 3천씩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철순이 형님은 이제 연봉 10억 이상 급으로 이제 올라가 버리신 거고 거기 갭이 너무 커서 사실 이제 1티어 급하고 그 밑에는 급이 많이 달라요. 이제 철순이 형님 바로 밑에 급으로 보면은 뭐 보디빌더로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솔직히 비즈니스 뭐 나이키 같은 거 변형해가지고 양말 같은 거 팔고 닭가슴살 같은 거 단백질 좀 빼서 팔고 보충제 같은 것도 약간 밀가루 타가지고 팔고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억대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제 헬스장 이걸 열 때도 흑자 헬스장 열 때도 회비를 싸게 한 다음에 사람을 많이 모은 다음에 트레이너를 한 10명을 고용하래요 저보고. 주변에서 들었던 조언입니다. 월급을 하나도 주지 말래. 전부 프리랜서로 고용을 한 다음에 PT비를 대신 걔들을 한 80%를 주래. 트레이너들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나가는 돈은 없고 어차피 여기서 돈 못 버는 애들은 하다가 그냥 나갈 거고 돈 잘 버는 애들만 남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운용을 하면은 리스크 전혀 없이 돈을 꽤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 양심상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선수들 박스 그런 시스템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선수들 박스는 뭔가요? 아빠방 선수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을수록 좋다. 어차피 월급 안 준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 그런 거 설명해 주신 유튜버분들 많아요. 인터뷰하거나. 그러면 대형 프랜차이즈 막 헬스장도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게 한 다음에 좀 떼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도 월급을 많이 안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짜까지는 아니고. 그게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다니는 그 헬스장이 보라색 헬스장이에요. 되게 유명한. 거기에 이렇게 채용 공고 같은 걸 포스터로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게 최저시급 보장. 법정 최저시급 보장. 와 그게 되게 크게 써 있어요. 대박인데? 그걸 해준다고요? 야 보라색에 취직을 해 최저시급을 챙겨준다고?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요새 이제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안 차리는 게 요즘에 대세거든요. 기구는 렌트하고 건물 어차피 렌트고 다 렌트비거든요. 잘못되면 어차피 이 지점 대표는 내가 아니야. 운영하는 바지 사장이 있잖아요. 얘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그게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GPT가 윤 대통령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바지 사장을 세워가지고 센터를 존나게 막 뻥튀기를 시켜놓은 다음에 회비 먹고 날라버리고 거기 바지 사장만 떼고 그 밑에 트레이너들 막 임금 6개월 밀려있고 PT 등록했던 사람들 PT도 못 받고 그 가보면은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내 트레이너야 오픈조야 문을 열었는데 뭔가 스산에 불을 딱 켜봤는데 기구가 없어. 보통 추석이나 설에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 먼저 온 아저씨가 옆에서 정수기 뜯고 있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일주일 전부터 긴급한 수도 공사가 생겨서 이틀 정도 문을 닫는다. 그래서 문자가 또 오죠. 이게 공사가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공지가 없어. 그리고 가보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거 아니에요. 점점점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때 뭐 하는 줄 알아요? 미처 못 가져간 원판을 챙기고 있어요. 이게 중고로 쳐도 킬로그램당 1,000원씩은 하니까 내가 이거를 얼추 100kg만 가져가면은 내 회비는 뽑겠구나. 자기 거 역도하고 파워벨트하고 그걸 풀 장착을 한 다음에 어차피 갖고 가야 되니까 집에 원판을 100kg를 이고 집에 가는 거야. 그 사람은 거기서 바보같이 트레이너 멱살 잡고 어떻게 된 거냐 나 6개월 했는데 안 해. 진짜 똑똑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은 그걸 보고 비웃으면서 인바디를 챙기지. 무게 대비 가격이 나가거든. 언변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의사나 변호사 직업을 할 때 언변이 좋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손이 좋은 사람이 있고 네. 이게 잘 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되려면은 요게 좀 더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하고 근데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사람 대하는 걸 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환자를 직접 안 대하는 과를 선택을 많이 하죠. 영상의학과라든지 이런 쪽은 아예 환자를 대면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변호사도 사건 수임할 때 좀 잘 털어야 되나요? 언변이 좋으면 좋은 게 의뢰인이 일단 안심을 좀 해요. 수임물에 도움되지만 실제 사건 해결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뭐 트레이너는 뭐 여러분도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입이 참 중요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야 네가 무슨 헬스 트레이너인데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헬스 트레이너를 운동 선수하고 좀 오해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 99%의 헬스 트레이너는 선수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보다 실력보다 사실 말발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인들은 운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혹은 뭐 운동에 취미를 붙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지 이 사람의 기량과 실력과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트레이닝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1옵션이 아니거든요. 말을 잘해서 나 그 트레이너 너무 재밌어. 그래서 헬스장 가고 싶어. 이분도 사실 생활체육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트레이너인 거고 트레이너가 되게 예뻐. 그래서 이 사람 얼굴 보러 사람들이 운동을 자주 나와. 이 사람도 사실 되게 좋은 트레이너죠. 이거 외모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헬스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느낄 때가 있어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뭐 대회 입상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PT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겨우 뭐 일주일에 PT 뭐 몇 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되게 예쁜 여자 트레이너인데 걔는 사실 운동도 할 줄 몰라. 근데 중년 남성분들이 걔만 보면 전부 PT 등록을 하고 수업할 때도 그냥 농담 따먹기나 좀 하고 잘하시네요 막 그냥 너보다 더 잘하셔 이러면서 내 연봉 2배를 벌어.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나 의사도 외모가 좀 많이 중요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잘생겼다는 건 아닌데 주변에 질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도 저거는 뭐 그런 거로 많이 승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보기에는. 법전은 안 보고 거울만 본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의사는 그냥 깔끔하고 멀쩡하게만 생기면 뭐 물론 막 진짜 어린 여자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막 미용 시술하는 병원 뭐 이런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멋을 부리거나 하면은 진짜 뭐 암 수술이거나 막 이런 좀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걸 할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신뢰감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가 그 이국종 교수님처럼 항상 막 피곤에 쩔어 있고 하면은 진짜 뭔가 더 실력자처럼 보이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탈모 모발이식 쪽에서도 어떤 의사는 자기가 심어요. 나도 내가 심었다 머리 심는 거 좋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의사분은 자기는 절대 안 심어요. 탈모가 되게 심하신데도 왜 선생님 안 심으세요 하면 대머리 마음은 대머리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형 이쪽은 확실히 잘생긴 게 유리하겠네요. 성형이나 피부 쪽은 본인 피부 관리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쉽지 성형 않다. 같은 것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거 제가 여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의사와 변호사가 있으면 의사 직업이 좀 더 선호된대요. 맞아요. 만날 때. 그 이유가 변호사는 너무 깐깐하게 막 뭐 하나만 틀리면 다 꼬치꼬치 막 말로 다 제압할 것 같은. 오빠 오늘 좀 찌개가 좀 짜? 이유 있습니다. 왜 물 조절에 실패하셨죠? 혹시 요리 도중에 핸드폰을 보신 게 아닙니까?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의사면은 오빠 오늘 찌개가 좀 짜. 괜찮아. 물 좀 타면 되지. 자, 내가 수술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물 같은 거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자친구나 아내분들이 네. 오빠 왜 법정에 가서 해야 될 걸 여기서 해? 상대방 변호사야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의사는 좀 피곤한 과 좀 하시면은 집에 와서 말을 잘 안 하고 돈은 잘 벌어오고 이러니까 좋아한다고. 바로 자고. 네. 그것도 있던데 반대로 하면 승무원 분이랑 살면 3일씩 어디 나갔다 오고 최고다. 30대 승무원 되긴 좀 어렵나? 키를 좀 보고 이러지 않나요? 우리 와이프 승무원 좀 저는 약간 변호사가 엄청 선호되지만 의사에 비해서 덜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집에 갖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집에 저녁에도 갖고 오는 전화 경우 많잖아요. 이 새끼가 일을 그냥 회사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과일이라도 깎아야 될 것 같고 의사는 집에 환자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 변호사님도 이렇게 집에서 막 일 갖고 와서 하실 때 있죠. 많이 하죠. 초장 막 쓰고 계실 때 누가 이렇게 방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 좀 에헤이. 화가 나고 에이. 그러진 않아요? 화나죠. 들어오면 안 되지 그때는. 부모님은 참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참아요. 자 여자 꼬시기 솔직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헬스 트레이너, 변호사, 의사 중에 누가 여자 꼬시기에 용이한가? 솔직히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 잘생기면 장땡이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근데 뭐 그런 걸 제외하고 다른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의사는 결혼 정년기 즈음의 여성에 있어서 확실히 강하다는 거죠. 타겟이 딱 고기가 되면. 설거지 특화. 그렇죠. 식기세척기. 혹시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설거지 하기 전에 트레이너 거쳐 가나요?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궁금해하면 지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약간 신경 쓰이세요?
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네. 몸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고 같이 운동도 해봤는데 그래서 야 너 뭐 PT 받은 거야? 나 PT 받았어. 오빠. 얼마나 받았어? 1년? 돈 많이 들었? 많이 들었어. 이러면서 가격이나 이런 걸 1도 몰라요. 웬일인지 어떤 방식으로 PT를 하는지도 몰라. 왠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난대. 그러면 좀 신경이 쓰이나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원래 제 성향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게 신경이 안 쓰여요. 전 남친 작품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전 남친의 감정을 좀 더 이입이 잘 되긴 하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왜 내가 꿀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쓱 본 다음에 아이씨 뭐 겨우 이 정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자친구의 반응을 제가 좀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거짓말 탑3 이거 뭐야? 영화에서만 본 건데 오빠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뭐 중요한 건 아이덴티파이죠. 어차피 우리 뭐 이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이렇게 추해져 봤다. 여자 만나려고. 변호사 그 출입증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나요? 그쪽이 보이도록? 그렇죠. 소개팅 가도 이렇게 이쪽으로. 전 예전에 그 20살 때, 21살 때 헤어진 여자친구 붙잡으려고 술집에서 무릎 꿇고 운 적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진 건 저 때문이거든요. 이유는 제가 너무 연애는 안 하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막상 헤어지고 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의자 위에? 네. 저는 무릎 꿇고 손도 들어봤어요. 예전에 만났던 분이 선호하셔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근데 저는 그러면은 좀 허벅지가 많이 좀 이렇게 쥐날 것처럼 아프던데. 저는 어깨가 좋아지더라고요. 햄스트링이 단축되면서 이쪽으로 자꾸 내려와요. 그걸 그쵸, 버텨야 그쵸. 되니까 프론트 레이즈로 네. 300명 나갔네요. 헬스 트레이너가 여자를 잘 꼬신다고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가벼운 관계를 가기가 되게 좋다는. 이 남자 입장에서 몸매가 되게 좋은 분을 보면 뭐 저분이랑 사귀진 못해도 뭐 하룻밤 정도 보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는 거랑 똑같이 여자분들도 확실히 몸짱남을 한 번도 안 만나보면은 저런 몸짱남이랑 하루 정도 보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단발적인 관계에 대해서 보수적이다라기보다는 이게 소문이 안 나기를 바라잖아요, 사실. 소문만 안 나면 사실 상당히 와일드하게 하실 분들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은 그런 본색을 드러내는 분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고 헬스 트레이너가 그런 존재인 건 거죠. 내 친구들 뭐 회사 사람들 등등등 아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그 얘가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그러면 얘한테도 손해가 되니까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그냥 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숙식 제공인데 뭐 전세 월세 이런 게 아니라 사글세 달빵 그냥, 이런 거 달빵. 그 치킨 쿠폰 같이 10번 딱 도장 찍으면은 이제 바바이를 하는. 근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착해 버리려고 하니까 사귀고 나면은 바로 어느 동네가 좋대 뭐 이런 얘기 바로 집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이제 사귄 건 아니고 알게 된 지 2, 3주 정도 썸을 타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오빠 나는 한 2년 정도는 더 일하고 1년 정도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아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뜬금없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건 너 자유지 왜 뭐 나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자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갑자기 또 왜요?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다닐 건데 미리 같이 다니자. 슬슬 다니자. 자꾸 미래를 그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연예 강사분 중에 한 분은 전혀 소득이 높거나 전문 직종 종사하지 않는데 자기랑 만나는 여자마다 맨날 결혼 얘기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망상 아니에요, 망상?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선을 긋는 거. 결혼 얘기가 우리 나중엔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그래도 결혼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아파트 전세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쉣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나랑 결혼할 거면 월 얼마 이상은 벌어야 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60은 깔만 했지. 이게 트레이너를 만나면은 그냥 다 똑같은 게 낮에는 마음이 뒤숭숭해. 이 남자랑 미래가 있을까? 밤만 되면은 또 마음이 또 바뀌고. 우리는 반대 아니야? 우리 전문직들은. 그래서 이제 반대예요? 아니 저 말고 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아, 근데 이거 요즘에 문제 많잖아요, 요새. 특정 도시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많은 신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밤에는 좀 부족해서 이분이랑 결혼하는 게 좀 아쉽고 근데 낮에는 너무 좋아. 같이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비싼 밥 먹고 쇼핑하러 다니고 이거를 아는 언니한테 상담을 하면은 요즘에 애인 한 명 없는 주부들이 어딨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사실 여기 헬스 트레이너랑 의사 변호사가 같이 있는 게 말이 안 돼. 견원지간이란 말이야. 짐 허스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민감함이 적으니까 가능한 거지. 갑자기 왜 열받지? 화가. 이거 양심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예전에 여자친구들을 만날 때 내 직업에 관계해서 상황극 해본 적 있다. 제 직업에 관해서는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 못하겠는 것 같아서 다른 건 해봤어요. 무슨 직업 하셨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저는 그때 상대방 직업으로 해봤어요. 승무원이었어서. 손님 이건 기내 서비스가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기장이었어요, 승객이었어요? 승객이었어요. 아. 예. 기장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죠. 착륙해야 되는데. 그러면 트레이너는 그게 있어요? 저는 뭐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뭐 제가 원한 게 아니고 그걸 좀 좋아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부끄럽나 봐. 혹시 군복 있냐고. 군복. 그래서 군복을 누가 입었죠? 제가 입었죠. 아,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취향은 다양하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 비디오 중에 배경이 이북인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사병이었어. 그러니까 일반 병사. 근데 여자 주인공이 장교셨거든. 북한이 배경이고. 근데 진짜 죽을 때까지 못 까먹을 대사가 이 에미라이보라 제법인데. 근데 약간 그 예전에 공동경비구역 JSA 시절에 좀 그런 컨셉이 잠깐 반짝 유행을 하긴 했었어. 그랬던 것 같아. 우리 군으로 하면은 아마 그게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좀- 검열이나 음, 이런 데 있어서 차라리 외국 군인으로 해야지. 인민군이 이렇게 해이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군복을 입었죠. 모자도 좀 써달라고. 눈이 안 보이게 이렇게 눌러 써가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물어봤는데 여자들 중에 군인 이렇게 TV 같은데 나오면은 모자를 푹 눌러 써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이렇게 그늘진 얼굴, 턱은 막 각져 있고 말도 딱딱하고 그런 걸 볼 때 약간 섹시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너 연기해줄 그런 거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굳이 아. 연기를 할 네. 필요는 없는 아. 거고. 아니 그러면 트레이너는 무조건 여성 회원을 사겨요? 아니죠? 사귀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사실. 아 그럼 안 된다고 좋다 해도. 직업이. 근데 이제 어차피 마지막에 가져가시는 건 두 분이니까. 이게 근데 트레이너는 너무 쉬운 게 그 사인을 알아채기가 되게 쉽고 사인을 줬을 때 안 민망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트레이너한테 꼬리를 칠 때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써먹는 게 아주 밤 늦은 시간에 밤늦게 죄송한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러면서 이제 음식 사진을 찍어 보내면은 자기한테 이제 마음이 없는 트레이너면 뭐 된다 안 된다 딱 단답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런 거 먹으시면 어떡해요? 크크크. 근데 누구랑 먹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이제 100% 저 혼자 먹어요. 그거 혼자 먹으면 맛없지 않나? 뭐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먹게요, 설마? 같이 먹어 주던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일 바로 부킹이 되는 거고. 부럽다. 네? 어? 아니 그러니까 아. 형수님이 방송도 봐요? 볼 때도 있죠. 오늘 걸 봐요? 오늘 거 보지 않을까요? 그럼 말하면 안 되겠네요. 에이, 다 이해하시죠. 아니, 옛날 일이니까. 70만, 80만 유튜버인데. 아니 근데 음. 이해를 못하면 뭐 어쩔 건데요?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확실히 느껴지는 게 흑자이스님이 그저께 트레일러 알아보셨잖아요. 근데 막 이거 침대도 있다 막 이러셨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인클라인 벤치 2개 붙여놓으면 잘만해요. 그 제 회원에 이제 남자친구가 수영 강사여가지고 이것저것 들었는데 제가 이게 옛날에 DC에 글 써가지고 막 추천 막 수천 개 받은 게 있는데 그 스킬이 다 있어요. 수영을 하면 이거 판 잡고 다리 물장구 치잖아요. 그때 배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깔아앉으니까 초보자들은 그때 이제 손의 위치가 매력이 안 느껴지는 분은 이렇게 받쳐주는데 이제 매력이 느껴지는 분은 이제 손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자분이 가만히 계셔. 그러면은 이제 강습 끝나고 나서 명부 찾아가지고 문자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맞아요. 이게 뭐 매력적이지 않은 분이 무겁거나 하면 좀 이렇게 네로우 그립으로 들어가야 힘을 잘 받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러면서 좀 여기 터치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하면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불편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흑자 커플 1호가 수영 강사분이셨잖아요. 그 모쏠 탈출하신 분. 네. 수영 선출이셨죠, 그분이? 그렇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분은 수영 강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추파를 받았겠어요. 근데 몰라. 눈치를 못 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썸을 탈 때 조언을 해줬어요. 산책을 하라고. 산책을 1시간 36분을 하고 여자분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걷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을 그만하고 뺑뺑이 돌려.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해서 쉬었다가 좀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산책을 1시간 이제 더. 괜찮죠? 이러면서 20분을 더 돌렸대. 총 1시간 56분을 산책을 시키고